아마 추가로 30%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근거로요? 뭐 상반기까지 뭐 캐즘 구간이다, 뭐 실적 안 좋을 거다, 뭐 등등 그런 거 이미 다 그런 악재 반영하고 뚫고 올라온 주가예요. 저거 스스로 투자자로서 되게 무능하다는 걸 자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2차전지에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투자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투자 성과가 가장 좋았던 2차전지 섹터에서 돈 하나도 못 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무슨 투자 자문을 운영해요? 그 전문성이라는 건 뭐예요? 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잘 모르는데 왜 이야기를 해? 안전 종목들 소개해놓고 추천해놓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민망할 수도 있겠죠. 중국하고 1, 2등을 세계 1, 2등을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엄연히 분리돼 있어요 지금. 중국 시장엔 한국이 들어가나요? 사실상 거의 못 들어가죠. 거꾸로 미국 시장엔 중국이 들어가나요? 사실상 거의 못 들어가죠. EU나 저 세 번째로 커질 시장인 인도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도 한국 배터리 산업이 한 절반 이상, 최소 절반 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 계속 늘상 있는 거긴 하지만 제 눈에 이제 띄어서 제가 좀 갖고 왔는데, 채슬리 투자자문의 뭐 박세익 전문가요? 하여튼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을 이제 뭐 기사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을 좀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중국과 1, 2등을 겨루는 업종엔 투자하지 않는 편인데 2차 전지가 여기에 속한다. 무엇보다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극재 핵심 전구체도 중국 업체가 다 생산하고 있지 않나. 아마 올해 9월 내지 10월까지 주가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도 지난해 고점 대비 50%가량 빠진 상태인데 아마 추가로 30%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때까지는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야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가 이 사람 코멘트를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참 한심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모르네. 그 박세익 전무님 미안한데 너무 무식하세요. 두 번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걸 왜 기사로 왜 다뤄주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근데 왜 모르면서 저 잘 아는 사람처럼 자기가 평가를 하지? 그 기술 자체가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무님, 그 2차전지 기술 잘 아세요? 중국이 LFP 배터리를 만들잖아요. 한국의 3원계 배터리 또 다원계 배터리와 관련한 그런 소재 기술 잘 갖고 있나요? 그 금양이 얼마 전에 만들었다고 하는 4695 배터리에 쓰이는 울트라 하이니켈 97% 배터리에 들어간 양극재, 그거 중국이 만들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3원계 배터리 기술만 해도 CATL이 그나마 좀 유일하고, CATL도 한국의 LG엔솔이나 삼성 정도에 비해서 기술이 처지잖아요. 그 다음에 음극재도 인조 흑연까지는 가능한데 실리콘 음극재? 그거 한국 따로 올 수 있습니까? 동박? 저질 동박은 만들어내는데 폭 120cm 이상의 강폭 동박 만들어낼 수 있나요? 강폭 동박 최장 수십 킬로짜리 고강도 고연신의 그런 동박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테슬라가 테스트를 했는데 국내 자기네들 품질 기준 만족시키는 동박은 SKC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걸 그 박세익 전문은 알고 있나요? 중국에도 뭐 알루미늄 박 업체가 있긴 하지만 역시나 품질 측면에서 그 세계 1, 2, 3위가 한국의 1, 2, 3위 기술 수준에서 세계 1, 2, 3위라는 거 알고 있나요? 양극재 핵심 전구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이야기예요. 전구체는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소재 쪽이어서 그래요. LG화학이 하다 보니 저거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 업체들한테 니네들 싸게 만들어 보라고 해서 던져줘서 만들게 된 게 중국의 전구체 사업이에요. 에코프로 머티, 코스모 신소재, 뭐 포스코 퓨처엠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중국에 의존해왔을 뿐이죠. 왜냐하면 값싸게 만드니까.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실 LG화학이 저런 전구체 관련한 레시피도 중국에 안 줬으면 좋았죠. 그러나 어쨌거나 저게 뭐 대단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준 거고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이 LFP 배터리는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만드는데 그냥 시장이 충분히 있을까 싶어서 미적대면서 만들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그냥 조금 만들어보자 이런 정도인 거고요. 중국은 왜 3원계 배터리를 잘 못 만들까요? 46파이 배터리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그 3원계 배터리를 만들까요? 근데 왜 아직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그리고 유럽의 배터리 셀 업체들은 롤스볼트부터 비롯해서 뭐 브리티시 볼트, ACC, 모로 뭐 이런 유럽의 업체들 배터리 셀 만들어내겠다라고 그렇게 야심만만하게 막 시작해서 한국 엔지니어들 그렇게 스카우트 해가고 몇 년이 흘러왔는데 왜 아직도 제대로 배터리 생산하는 업체가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면서 그냥 중국과 1, 2등을 겨루는 업종. 표면적으로 보면 1, 2등 겨루는 것 같죠. 지금까지는 중국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해 왔으니까. 근데 향후에도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기술 격차가 없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뭔데 올해 9월 내지 10월까지 주가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2차전지 소재주들 뭐 비롯해서 상당수 종목들이 뭐 몇 달 전에 기록했던 그런 바닥권에서 비하면 벌써 뭐 30-40% 올라온 종목들도 많고 전액 종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SKC 같은 것도 그렇고 에코프로 HN 최근에 뭐 인터배터리에서 화제가 됐던 그런 종목들 포함해서 몇십 %씩 단기간에 오른 종목들도 얼마나 많나요? 주가 흐름도 잘 체크를 안 하나 봐요. 지난해 고점 대비 50%가량 빠진 상태인데 에코프로가 50% 이상 50% 정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머지 종목들은 50%가량 빠져 있는 종목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시 많이 올라왔고요. 어떤 종목들은 고점 돌파한 종목들도 많고요. 자기네들이 보는 주로 기관들이 밀어서 빠져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주로 생각하나 봐요. SKIT, 뭐 첨보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빠져있지. 다른 소재주들 중에서는 이미 전고점 돌파하고 오히려 뭐 바닥 대비해서 몇 배 오른 종목들도 나왔고 어디다 대고 지금 50% 빠져있대. 응? 아마 추가로 30%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무슨 근거로요? 뭐 상반기까지 뭐 캐점 구간이다, 뭐 실적 안 좋을 거다, 뭐 등등 그런 거 이미 다 그런 악재 반영하고 뚫고 올라온 주가예요. 뭐 추가적으로 더 뭐 악재 나오거나 예상한 흐름이 조금 더 지체될 수도 있죠. 그렇다고 30%가 여기서 더 빠진다? 무슨 근거로? 자기가 뭘 한다고 지금 뭐 다소 충격적인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저거 스스로 투자자로서 되게 무능하다는 걸 자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2차 전지에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투자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투자 성과가 가장 좋았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돈 하나도 못 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무슨 투자 자문을 운영해요?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준 그 섹터를 피해서 투자해놓고 무슨 투자 자문을 운영합니까? 그러면서 전문가라고 나와서 떠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왜 저 쪽팔리는 줄 모르고 저런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중국과 1, 2등을 겨루는 업종에 투자해서 얼마나 큰 수익을 냈는데 그 전문성이라는 건 뭐예요? 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히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잘 알고 이야기를 해야죠. 잘 모르는데 왜 이야기를 해? 잘 모르면 그냥 아는 선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이 안 되는 부분에 잘 모르겠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말아요. 저는 생성형 AI가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많고 일반인으로서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제가 더 잘 이해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 뭐 이 투자와 직접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될지 나로서는 마땅한 투자처가 지금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잘 모르면서 막 저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냐고. 그 다음에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애널이 저는 리포트를 썼어요. 그 에너자이저 뭐 2차전지 먼슬리에서 뭐 말은 에너자이저라고 돼 있는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힘 졸라 빠지게 만드는 그런 리포트거든요. 뭐 배터리 전기차 판매 부진, 재고 조정, 배터리 셀 소재 수요 둔화 뭐 이런 것 때문에 2달 만에 다시 주가 조정을 고민한다. 그러니까 저 애널리스트들 하는 짓거리가 제가 보기엔 되게 한심하다고요. 뭐냐 하면 아니 구조적 성장 섹터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맨날 유도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 맨날 저기 자기네들 관점에서 돈 넣었다 뺐다 그 고민하면서 2달 만에 다시 주가 조정을 고민한다 그러면서 뭐 돈 빼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려고 지금 저 리포트 썼단 말이에요. 자, 당사는 지난 1월 월간자를 통해 3Q23 뭐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는 1월 말 2월 중순경 단기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일시적으로 비중 확대 전략 전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8% 이후로 뭐 18% 상승했다. 뭐 자기가 잘 전망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죠. 다만 이번 주가 상승은 전기차 수요 회복, 배터리 주문량 증가 등의 펀더멘털 개선이나 밸류에이션 매력도 상승했다는 것이 아닌 단기적으로 더 크게 나빠질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회복세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1Q 이사에도 지속적인 생산량 조정을 통해 재고 수준이 추가적으로 낮아질 경우 배터리 셀 수요 회복이 긍정적일 수 있다.
다만 유럽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재고 안정화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11월을 고점으로 가파르게 하락한 리튬 가격이 뭐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1월 한국 전기차용 배터리셀 형제 전해액 분리막 등의 수출 중량이 전월 대비 플러스 전환했으며 2월에도 약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나 지금부터는 2차전지 업종 주가의 추가 상승세를 기대하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중 축소를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전형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도 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저처럼 뭐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투자하라는 게 아니고 이 얘네들 기본적인 이 여의도 정권가의 투자 관점 뭐냐면 모멘텀 플레이 관점이에요. 1월 달에 그렇게 이제 바닥 치고 오르니까 자 이제 조금 뭐 비중 한번 좀 잠깐 늘려서 뭐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비중 축소를 다시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냐. 비중 좀 줄여라 이 말이겠죠. 소재 업체들의 주력 고객사들이 위치한 북미 유럽 전기차 수요는 부진한 흐름이다. 2월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뭐 예를 들면 PHEV는 많이 증가했는데 순수 전기차 BEV 판매량은 한 10% 성장에 그쳤다. GM도 뭐 마이너스 32% 역성장했다. 유럽 전기차 판매량은 뭐 전년 동기 대비 25% 성장세를 보였지만 독일의 경우에 BEV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5% 역성장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뭐 이로 인해서 이제 1Q24 국내 2차전지 업종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져서 불확실성이 점차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다시 도로 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이거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삼성은 그렇다 치고 에코프로 BM도 그렇다 하신데 LNF 뭐 SKI 테크놀로지 나노 신소재도 그렇고 특히 첨보 솔루스 첨단 소재 뭐 SKI 테크놀로지 LNF 한번 보세요. 정원석 에너지 추천한 종목들 주가 빠질 만한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실적에 계속 망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대체로 추천해놓고 그리고 이 종목들 주로 보면서 뭐 어떤 의견을 주는 거겠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안 좋은 종목들 소개해놓고 추천해놓고 지속적인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민망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좀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같은 팩트를 두고도 달리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걸 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2차전지 셀 업체하고 이제 저 소재 업체들 밸류가 뭐 세계 대비해서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 전기차 비아디 회장이 중국의 전기차 보급률 3개월 내에 50% 돌파 침투율이 50% 돌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50% 돌파한 시장에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미국은 IRA로 막혀 있어. 유럽은 CRMA법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되면서 그쪽에서도 이제 이 중국산 소재 비중을 낮춰야 되는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보조금 조사에 따른 중국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특정 채널에 말맞다나 전기차 시장 업사이드 별로 없고 바 시장도 쉽지 않다라고 매일매일 걱정을 되뇌이는 것은 어쩌면 특정 채널이란 건 아마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채널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본인들 조국의 전기차 산업을 걱정하는 마음이 많이 담겨 있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저런 걸 보다 보면 진짜 한국 배터리를 걱정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로. 중국 배터리 응원하는 것 같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 배터리를 응원하는 관점의 이야기가 아니라 늘 이렇게 한국 배터리 어떻게 하면 흠집낼까 싶은 관점의 이야기라고 들리는 건 그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EU 핵심 원자재법 제정해서 2030년까지 제3국산 비중 65% 미만으로 맞춰야 된다. 결국은 65% 이상 차지하는 게 뭐 중국밖에 없으니까 사실상 중국에 대한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그리고 저거 관련해서 앞에 박세익 이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하고 1, 2등을 세계 1, 2등을 다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엄연히 분리돼 있어요 지금.
중국 시장엔 한국이 들어가나요? 사실상 거의 못 들어가죠. 거꾸로 미국 시장엔 중국이 들어가나요? 사실상 거의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유럽하고 뭐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뭐 동아시아라든지 뭐 남미 이런 지역들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예전에 추정했듯이 EU나 저 세 번째로 커질 시장인 인도나 그 다음에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도 한국 배터리 산업이 한 절반 이상, 최소 절반 이상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서 보면 무슨 1, 2등이에요. 중국 외시장을 보면 한국이 1등인 게 분명한데, 시장 점유율이나 특히 그 매출, 그 다음에 이익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이익이 중국 외시장에서 앞으로 압도적으로 커질 게 뻔한데,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경쟁 우위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박사익 전문처럼 저런 식으로 1, 2등을 다툰다, 저런 표현이 쉽사리 나오면 저게 웃기는 이야기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원석 애널이 아까 이제 그 미국 전기차 시장의 뭐 수요가 그렇게 비입이 별로 성장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 2월까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에셋에서 김철중 애널이 저렇게 코멘트한 것처럼 보조금 수령 모델 수를 보면 12월에 43개종, 1월에 19개종,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에 43개종이 있었는데 FEOC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하니까 1월에 19개종으로 확 줄어서 그 다음에 2월 27개종으로 여전히 11월보다는 수령 모델 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전기차 구매가 지연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FEOC 적용 기준을 맞춰가면서 3월 18일 기준으로 36개종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조금 리스트에 등재되는 모델들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전기차 판매가 도로 다시 늘겠죠. 그래서 주민우 애널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산업 같은 리포트에서 그 비슷한 시점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초 EV 판매는 미국을 제외하고 대체로 기대치 수준의 판매량 기록 중 미국은 보조금 대상 차종 감소, 한파 영향을 감안하면 1, 2월 판매로 EV 수요를 진단하기에는 아직 이름. 저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네, 어쨌든 수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사실. 그럼에도 연초 이후 리튬 가격은 약 10% 상승했고, 저러면 소재업체들한테, 양극재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재업체들의 실적 상승,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슬라 중국 OEM 중심의 선제 리스토킹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재고 축적을 했다는 거죠. EQ24에는 유럽, 미국 OEM들도 리스토킹에 동참하며 메탈 가격의 상승은 적어도 EQ24까지 지속될 전망. EQ24까지는 초기 물량을 준비하기 위한 리스토킹이 지속되며 2차전지 섹터 전반의 반등 기조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저는 대체로 이런 의견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니힐스 뷰라는 그 채널 운영하신 분인데, 저분은 주로 중국 자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사실은 이게 전반적인 공급망 교란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원활하지 못했고, 또 생산과 운송, 인도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해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좀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이전 시기에 지금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지금 회복해가는 구간이거든요. 뭐 여기에는 뭐 공급망 교란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 금리가 인플레에 따라서 이제 금리가 높아진 측면도 있었죠. 특히 자동차 할부 금리가 높아지니까 뭐 이제 구매량이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2, 3년 특히 빅뱅 폭발 시점 정도까지는 뭐 금리도 내려가면서 코로나 이전 시기에 전체 완성차 판매량을 회복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내연기관차는 덜 팔리는 상황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은 지금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향후 2, 3년 이후 동안 계속 전체 완성차 판매량 대수가 코로나 이전 시기 수준을 회복해가면서 판매량 전체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전기차 침투율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잠깐 뭐 캐즘 구간에서는 이 전기차 판매량이 잠깐 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전기차 침투율이 일정하게 높아지면 큰 폭의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유효적절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 정원석 애널은 또 아까 뭐 트럼프 리스크를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뭐 우리가 실컷 해온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한미 통상 포럼에서도
예, 미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보호주의와 IRA가 유지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저게 뭐 지금까지 저희가 여러 뭐 포데스타 뭐 기후변화 문제 특사부터 해서 뭐 미국 배터리 협회장 그다음에 대한상의 한미통상 포럼에 오신 뭐 저 초청자들까지 지금 다 그냥 똑같이 일관되게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더 이야기해요?